토익의 핵심은 해석입니다. 하루 3문장 해석 연습.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은 7번부터 9번까지를 진행해 볼게요. 영어 어순, 포인트, 패러프레이징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건 보통 주어예요. No one, 주어입니다. No one 같은 경우는 no 명사가 나왔었을 때는 이렇게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어떤 명사도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 without은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와 항상 괄호 쳐주시고요. 얘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주세요. 그럼 그 뒤에 있는 will be가 동사가 되겠죠. 이 구조 좀 봐주시고 해석을 하시면 어느 누구도, 뭐가 없는 어느 누구도 패스권, 출입증이 없는 어느 누구도요 will be granted 한번 가볼게요. will 같은 경우는요 여기 포인트에 적어두지 않았지만 뒤에 동사 원형이랑 쓰셔야 됩니다. 동사 원형. 그래서 is, am, are, was, were의 동사 원형인 be를 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썼습니다. 수동태라는 거 별거 없어요. 출제 포인트 3번 좀 봐주세요. grant somebody A에게 B를 승인해 주다라는 사형식이 있었을 때요. 이 somebody라는 애를 주체로 가져오면요. 요 놈은 BPP 형태가 되고 somebody는 그대로 온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거를 승인해 줬으니까 얘는 얘 입장에서는 승인을 받는 거겠죠. 그 뒤에 뭐를요? something을 승인 받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어느 누구도요. 패스권이 없는 어느 누구도 승인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겠죠. 왜? 제가 no가 들어가면 동사를 부정하라 그랬잖아요. 얘만 해석했을 때는 승인을 받을 것이다지만 no가 들어간 순간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뒤에 뭐를 승인받지 못하는지라는 admission이 나옵니다. admission은 입장이라고 해석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입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짝꿍이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입장하는 것을 승인받지 못해요?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것을 승인받지 못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좀 고급이긴 하지만 여기에 저는 빈칸을 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BPP처럼 BPP 이거 뭐죠? 수동태예요. 수동태는요. 우리가 완벽한 문장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는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었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사를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얘는 다릅니다. 제가 아까 출제 포인트 3번에서 이거 몇 형식이라 그랬죠? 사형식이라 그랬어요. 사형식 같은 경우는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누구한테 무엇을 해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사 해주다 앞에가 누구에게 에게 목적어 나오고 뒤에 을 목적어가 나와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해주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사형식이고요. 대표적인 게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누구의 무엇을 주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데 grant까지 좀 해주시면은 누구에게 무엇을 승인해 주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두 놈이나 있어요. 얘를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요. 지금 이 구조를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 에게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를 주어 자리에 가져왔고 grant를 BPP로 써버렸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의문이 남는데요. 얘는 그대로 BPP 뒤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something에 해당하는 거는 명사예요. 대상이기 때문에 명사예요. 그래서 BPP 보였다고 바로 부사를 찍으면 안 되고요. 얘가 어떤 형식, 그러니까 몇 형식의 동사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grant 같은 경우는 토익에서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여서요. 이 뒤에 빈칸 뚫렸을 때 보통 뭐를 해야 된다? 부사가 아닌 명사를 찍어야 된다라는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빈칸 뚫려서 문제가 나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BPP에서 이 grant가 사형식 동사라면 grant가 보인다면 무조건 여기는 명사를 기억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라고 할 건 없고요. admission이라는 건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의 입장이라 그래서 여기 전치사 to랑 짝꿍이라는 것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8번 해석 들어가 볼게요. 대문자로 연이어져 있으면 보통 회사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근데 F, G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뭐뭐의라고 보통 해석해 주세요. 우리 she's 이거는 해석이 she is 이렇게 된 건데 보통 일반 명사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뭐의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FG 회사의
ed가 보이면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ed. 동사 뒤에 ed가 보이면요. 첫 번째, 과거 동사. 두 번째, 형용사인데요. pp 형용사입니다. pp 형용사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pp 된, 진, 받은 이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형용사는 뭘 꾸며주죠? 맞아요.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이 명사가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동작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해보면요. FG 회사에 propose 여기서 과거 동사로 쓰인 거 아니죠? 왜냐면 여기 지금 동사가 있어요. 얘의 제안된 광고 캠페인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광고 캠페인이 지가 제안을 하나요? 아니죠. 제안이 됐기 때문에 PP 형용사인 propose를 써줘야 돼서 제안된 광고 캠페인은요. is를 써주셔야죠. 수일제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advertising 캠페인에 맞춰주시는 거 is, 그 다음 by far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by far 그리고 easily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쉽게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얘가 최상급 표현과 어울렸을 때는 단연코란 뜻이 있어요. 이거 별표 쳐주시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by far 단연코요. the most 최상급 나왔잖아요. 최상급 the most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면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연코 가장 뭐한 혁신적인 뒤에 지금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략을 한 겁니다.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생략을 한 거예요. 가장 혁신적인 어떤 명사를 생략했을까요? 문맥상. FG 회사의 제안된 광고 캠페인은요. 단연코 가장 혁신적인 뭐예요? 광고 캠페인이에요. advertising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반복하기 싫어서 그냥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광고 캠페인이요. 어떤 거냐면 후치수식이에요. 이거 문장 구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 광고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인지를 이 4번처럼 수치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명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필요 없는데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수식이라고 봐주시고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dvertising 캠페인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광고 캠페인은요. 어떤 광고 캠페인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예요. have pp 쓰면은 지금까지 pp 해왔다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so far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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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라고 해석하시고 최상급과 어울려 쓰인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가셔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광고 캠페인 중에서 뭐 단연코 가장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볼게요. FG의 제안된 광고 캠페인은요. 입니다. 단연코 가장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가장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넘어가시는 거. 이렇게 해석 정리했고요. 문법 출제 포인트 정리해드리면요. 여기 빈칸 많이 뚫립니다. 여기 어떻게 뚫리냐면 뭐 propose가 나올 수도 있고요. propose, B, proposes 나올 수 있고요. C, proposing, D, proposed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 자리는 소유격 뒤에 명사가 있고요. 그 사이에는 형용사밖에 올 수 없어요. 이것도 알아가셔야겠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혹은 소유격, 부사, 형용사, 명사 순서대로 이 명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 무조건 이 순서대로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관사와 소유격 존재 이유는 명사고요. 부사는 형용사가 등장했을 때, 형용사는 명사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맨 앞에 지금 뭐뭐의 보이시죠? 이걸 보통 우리 소유격이라고 해요. 그럼 소유격 나왔고요. 그 뒤에 advertising 캠페인이라는 명사 나왔어요. 그 사이에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긴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A와 B는 제껴줄 거예요. 왜? A와 B는 동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ing도 앞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동사에 ing 있으면요. 형용사, ing 형용사거나 동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ed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동사나 형용사 pp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칸이 뚫려 있을 때 후보는 C와 D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ing 형용사랑 pp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이때 이 명사가요.
이 동작을 하면 ing고요. 동작을 받으면 pp예요. 즉 수동의 느낌이 있고요. 얘는 능동의 느낌이 있다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dvertising 캠페인 이 자체가 지가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얘는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C를 찍으면 절대 안 되고 proposed가 돼야 된다는 게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출제 포인트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말씀드리면 여기에 빈칸 뚫려 있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by far 이 자리에 뒤에 최상급이 나왔을 때 너 여기에 단연코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by far, easily, the very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먼저 정리해 주세요. 단연코라고 해서 최상급을 꾸며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니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by far가 보였을 때 여기에 최상급 표현을 쓸 수 있니라는 문법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번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패러프레이징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9번 가볼게요. 9번도 해석으로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residents, 입주민들은요. will 나오면 동사 원형 예측해 주세요. 그래서 will not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will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not이 붙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인데 이거 표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be able to 동사는요. 뭐뭐 할 수 있다란 뜻입니다. 근데 will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not이 붙었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투동사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to가요. 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전치사 to가 있고 투부정사 to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투부정사 to예요. 그래서 뒤에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셔서 할 수 없을 거예요.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접속할 수 없을 거예요. 뭐예요? 그 빌딩, 의라 그랬죠? 그 빌딩의 무선 네트워크예요.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해주시고요. 뒤에 거 이어서 해볼게요. 컴마 nor가 나왔어요. 이거 3번은 좀 별표 치시고요.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긴 한데요. 앞에 주어 부정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부정문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컴마 nor가 나왔다면요. 일단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도치 개념 하나가 나온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는요. 동사하지 않고요. 이 뒤에 있는 주어도 동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문이 연이어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출제 포인트는 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will it 원래는 it will be가 돼야 되는데요. 조동사 도치는요. 이 조동사만 앞으로 쏙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왔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해석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으로 해석해 주셔야겠죠.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돼요. 왜? 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갈게요. it이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요. 얘 우리 가주어라는 거 좀 들어보셨나요? 가짜 주어예요. 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애가 너무 길 때요. 문장으로 조금 너무 길 때 얘를 먼저 보내고요. 여기 동사를 쓰고 뒤에 to 부정사를 써서 얘를 진짜 주어라고 해서 진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은 똑같아요. 그냥 그것은요. 동사 해요. 근데 뭐 하는 게? 투동사 하는 것은요. 라고 그냥 직독짓게 해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it이 나왔을 때 이거 가주어일 케이스도 있겠다 라고 예측해 주시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주시는 것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한번. it이 보였어. 이것은 will 부정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for는 잠깐만 빼겠습니다. 없다고 하시고 뒤에 뭐가 나왔어? 투부정사 나왔잖아요. 연락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가능하지 않은데? 연락하는 것이요. 누구한테? 우리의 관리팀한테 연락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때 저 이거 해석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for가 보이면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죠? 뭐뭐를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만 봐주세요. 출제 포인트 4번이에요. 이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요.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동사 있죠. 투부정사의 동사의 주체를 내가 좀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럴 때 앞에 뭘 쓰냐면요. for 명사를 써주셔서 앞에 for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번이었나? 그때 동명사 ing를 했고 얘의 주체를 쓰고 싶을 땐 소유격을 제가 쓰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얘랑 똑같아요. 투부정사를 썼는데 이 동사의 주체를 말하고 싶으면 앞에 for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얘가 투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it 동사 for 명사 to 뭐 동사 주체라고 했잖아요. 이때 명사가 투동사 하는 것은 동사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요. nore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부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도치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it을 보는 순간 뒤에 투동사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 하는 게? 그들이 뭐 하는 게? 연락하는 게 우리의 관리팀한테요. 여기서의 그들은 누굴까요? 문맥상? 맞아요. 맨 앞에 있던 resident, 복수이기 때문에 them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해서 투동사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까지 캐치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 구조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하루 3문장을 진행하면 3번째 문장을 제일 어려운 걸로 넣어놓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문장 구조 분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장이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9번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입주민들은요, will not be able to access까지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will 동사 나오면 뭐뭐 할 것이다. 근데 will not 동사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be able to가 들어갔네. 그러면은 뭐뭐 할 수 없을 것이다.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빌딩의 무선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또 이거라고 그랬죠. 또 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얘를 위해서? 아니요. 얘가 그들이 연락하는 게요. 누구한테? 우리의 관리팀한테요.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출제 포인트 굉장히 많아요. will not be 비동사 쓸 수 있는지 출제 포인트, be able to 동사에서 여기 동사 원형 쓸 수 있는지 출제 포인트, 그리고 nore가 나왔었을 때 뒤에 도치가 될 수 있는지 너 도치할 수 있니? 라는 거 출제 포인트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to 부정사 여기에 빈칸 뚫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뚫리기도 하고 투동사의 주체 쓸 때 너 for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여기에 빈칸 뚫리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9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패러프레이징은 별거 없어요. 연락하는 거나 연락 닿는 거나 전화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9번까지 정리했고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